일단은 2주택 이상자는 비규제 지역에서 수도권인 경우에 LTV 0%,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네. 1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LTV 0%. 네. 안녕하세요. 리치베어TV의 리치베어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월 27일 11시 30분에 이제 보도를 했고요. 자,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제 그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모여서 정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이게 지금 조단인데 24년 10월에 6.5조 전 금융권에 대해서 11월에 5조가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2주택자 이상 또는 1주택자, 비규제 지역은 60%, LTV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LTV 60%가 뭐냐면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은 LTV 30%, 그러니까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선은 일단은 2주택 이상자는 비규제 지역에서 수도권인 경우에 LTV 0%,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네. 1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LTV 0%. 네.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겠습니다라고 이제 처분을 조건으로 하게 되면 LTV 70%, 집값의 70%죠. 그리고 규제 지역은 LTV 5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네, 바뀌는데 예전에는 처분 조건부,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년 안에 처분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약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약정이라는 건 이제 무언가를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안에 못 팔 경우에 뭐 이제 대출금을 다시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6개월 안에 집을 파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살고 계신데 생활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등등 이제 갑자기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억에서 2억까지 은행별로 자율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조건 최대 1억 이상은 금지. 그리고 다주택자는 원래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뀐 게 없이 똑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대출
이제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40년, 그리고 뭐 몇 년 전에는 50년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DSR 규제 우회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30년 이내로 무조건 줄여버리는 그런 정책이 지금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28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30년 이내, 은행에서는 거의 30년이 되겠죠. 그래서 40년, 50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이제 무조건 30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대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갭투자 때문에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판단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자율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를 자율로 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8일, 오늘이니까 오늘부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는 연소득의 1배에서 2배 정도에서 가능했었거든요.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신용대출 뭐 2억까지 해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네, 그런데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만 제한이 됩니다. 근데 뭐 연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이상은 못 받는 거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담대에 대해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아주 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막 20억 넘어가고 15억 넘어가고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LTV의 70%가 대출이 된다 했다면 20억에 70%면은 14억인데 14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물론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4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오늘부터 6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주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 다른 뭐 편법이 있을 수 있겠죠. 대출이 뭐 주담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거를 빼고선 주담대로는 6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을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자금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은 이게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다 하면은 보통 한 40% 정도가 중도금 대출로 가기 때문에 40%면은 8억 정도가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하고 틀어지죠. 6억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요. 잔금 대출, 마지막에 이제 잔금 대출 집단으로 해서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20억에 14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제 실거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TV를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80%까지였는데 이제 70%로 바뀌고요.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사시면 되겠죠. 지방이나 규제지역 외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그 기존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대출 중에 이제 일반 정책대출이 있고 생애 최초, 청년 버팀목, 신혼, 그리고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있죠.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이렇게 나눠지는데 2.5억, 그러니까 전 지역에 2억 5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 원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구입할 때입니다. 전 지역에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 4천만 원 밖에 못 받고요. 그리고 신혼대출도 4억까지 됐었는데 이젠 3억 2천으로 줄어듭니다. 신생아 대출도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고요. 버팀목 대출, 수도권이 1억 2천이고 지방이 8천만 원이었는데 현행 유지됩니다. 요거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 지역 생애 최초 청년은 2억 원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줄어들고요. 수도권, 지방 3억에서 2억 5천, 2억에서 1억 6천 전부 줄어듭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네. 그래서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입 의무, 지방은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하고 수도권이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지방은 지금 아무래도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요거 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합니다. 90%에서 80%로 해서 한마디로 10% 정도 그 전세대출이 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세대출이 더 적게 나온다. 네. 근데 이거는 허그, SGI 등 2025년 7월 21일부터 합니다. 네. 전세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더 다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27일 발표했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6억 이상은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이 주택은 구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시죠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대출 때문에 저도 이제 손님을 몇 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대출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정말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의 기회가 참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네. 오늘은 조금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실생활로 와닿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같은 거를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대출을 조이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 리치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